서론, 퇴직, 그리고 새로운 꿈의 시작. 평생을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당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작은 꿈을 펼쳐볼까 하는 설렘을 안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62세의 나이에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제2의 인생을 꿈꿨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뼈아픈 실패와 후회,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소중한 경험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섣부른 판단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중요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2022년 봄, 정년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35년간 시청 민원과에서 근무하며 과장으로 퇴직을 앞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내조해준 전업주부였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하고 독립하여 저희 부부의 노후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아내와 함께 들른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제 인생을 뒤바꿀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평생 커피를 사랑했고 주말마다 유명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도 퇴직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 아내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카페냐며 퇴직금을 모두 날릴 셈이냐고 걱정했죠. 하지만 이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음을 진심으로 이야기하자 아내도 마침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당신이 행복한 일을 해봐요. 그날 밤 저는 62년 인생 처음으로 진짜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성공에 대한 맹신. 물론 저는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성실함과 철저함이었으니까요. 퇴직까지 남은 4개월, 저는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모두 카페 창업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유명 카페 수십 곳을 방문하며 상권, 메뉴, 가격, 인테리어를 꼼꼼히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성공한 카페들의 공통점은 좋은 입지, 차별화된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바리스타 학원에 180만 원을 내고 등록해 2달 만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강사님은 제 나이에 이런 열정은 처음 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각종 프랜차이즈 설명회에도 참석했지만 높은 가맹비와 로열티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개인 카페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부터는 아내와 함께 직접 발로 뛰며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수십 군데의 매물을 비교한 끝에 분당 정자동 대로변에 40평짜리 1층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중과 주말 수요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입지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그리고 권리금 8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과감히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 초기 운영자금까지 총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적금 7천만 원을 합쳐도 5천만 원이 부족했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용 덕분에 대출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달 45만 원의 이자가 부담되긴 했지만 카페가 잘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시작, 장밋빛 미래의 서막. 2022년 7월 20일, 아내와 제 이름의 첫 글자를 딴 우리들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공무원 시절 동료들과 지인들이 보내온 화환이 가게 앞을 가득 메웠고, 딸이 SNS에 올린 홍보글 덕분에 젊은 손님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무려 95만 원.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마시는 맥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오픈 초기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딸이 운영해준 인스타그램 계정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예쁜 라떼 아트 사진으로 입소문을 타며 한 달 만에 팔로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곧이어 팔로워 10만 명을 거느린 유명 맛집 인플루언서가 우리 카페를 방문했고 그가 리뷰를 올린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는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야 할 정도였죠. 8월 한 달 매출은 4,500만 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대출이자를 모두 제하고도 순수익이 2,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9월에는 시그니처 메뉴인 흑임자 라떼가 소위 대박을 터뜨리며 매출은 4,8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고 지역신문에도 퇴직 후 성공 신화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0월, 저는 아내와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순간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균열의 시작, 거대 자본의 공습,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1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카페에서 불과 500m 반경 안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메가커피가 거의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저희 카페 바로 맞은편에 들어선 메가커피는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판매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4,500원을 받던 저희로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이 불가능했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 앞에 개인 카페의 정성과 품질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 빌딩의 직장인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11월 매출은 전달 대비 1,600만 원이나 급감한 3,2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기감을 느낀 저희도 아메리카노 가격을 3,500원으로 내리고 쿠폰 이벤트를 시작했지만 가격을 내리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커피 원두와 우유값은 연이어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내렸는데 재료 원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40평 매장의 12월 전기요금은 무려 11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국 12월 저희 카페는 처음으로 75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겨울 비수기니까 봄이 오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고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끝없는 추락,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월과 2월 매출은 계속 하락했고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숫자 계산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4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메뉴 가격을 소폭 인상했습니다. 그러자 SNS에는 너무 비싸졌다는 불만 댓글이 달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단골들의 발길마저 뜸해졌습니다. 가격을 올렸는데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가게의 지하 창고가 완전히 침수된 것입니다. 수천만 원어치의 커피 원두와 식자재가 흙탕물에 잠겨 모두 폐기해야 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지만 보상액은 전체 손실액의 30%에 불과했습니다. 840만 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추가 대출은 막혔고 결국 10년 넘게 부어온 적금을 해약해 겨우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지하 창고에 주저앉아 젖은 원두 포대를 보며 소리 없이 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혈압이 치솟아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체중은 7kg이나 빠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산, 꿈의 잔혹한 종말. 2023년 9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누적 적자는 4,500만 원을 넘어섰고 은행 대출 이자조차 2달째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950만 원을 막기 위해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 이금융권 대부업체에서 연 15.9%의 고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제 매달 내야 할 이자만 5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수록 손해만 커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10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월급을 일주일 늦게 주었습니다. 현금 서비스로 겨우 월급을 마련해주는 제 모습을 본 그들은 카페가 곧 망할 것 같다며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내와 단둘이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아내의 무릎 관절염과 손목 터널 증후군은 날로 심해졌지만 병원비가 아까와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결국 10월분 월세 300만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12월,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 버티겠어. 1년 5개월간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6천만 원짜리 기계들은 800만 원의 헐값으로 넘겼고 8천만 원을 주고 산 권리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남은 것은 사라진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1억 2,54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63세의 새벽, 참담한 현실. 2024년 1월, 63세의 나이로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매달 70만 원의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해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경비, 청소, 그리고 배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신문과 우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를 돌며 배달을 합니다. 한때 과장으로 불리며 부하 직원들을 거느렸던 제가 이제는 새벽 어둠 속에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단을 오를 때의 그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말에는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0세의 아내도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은 320만 원.
이자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90만 원이 남았고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배달을 하다 우연히 마주친 옛 후배의 놀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다녔습니다. 명절에도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친척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패로부터의 교훈, 7가지 뼈아픈 반성.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수없이 복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실패가 다른 분들께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제 뼈아픈 실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하나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오만이었습니다. 둘째, 초기 투자금이 너무 과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었는데 저는 겉모습에만 치중했습니다. 셋째,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 뛰어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넷째, 대출에 너무 많이 의존했습니다. 자기 자본 안에서 시작했다면 실패하더라도 빚더미에 앉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섯째, 비수기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 될 때의 매출이 1년 내내 이어질 거라 착각했습니다. 최소 6개월치 고정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었어야 했습니다. 여섯째, 경쟁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 앞에서 개인의 차별화는 무력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고정비 부담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문만 열어도 매달 900만 원이 나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부디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고 욕심을 버리고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하십시오. 결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지금은 2025년 12월, 제 나이 65세입니다. 여전히 저는 새벽 배달을 하고 아내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지난 2년간 악착같이 빚을 갚았지만 아직도 9천만 원이 넘는 빚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제 인생은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어쩌다 일이 초라해졌을까 한탄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것,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준다는 것, 화려한 성공보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안정적인 직장, 규칙적인 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저처럼 헛된 꿈을 줬다가 소중한 모든 것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끄러운 실패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실수를 막고 또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